육아의 새로운 기준 베키 AI 주식회사 다민 테크놀로지. 자,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예, 저는 주식회사 다민테크놀로지 대표 김은석입니다. 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표님, 신생아들 부모님들이 밤에 자꾸 깨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부모가 아기가 자는지 보려고 깨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깨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러니까 아기가 뭐 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지가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신생아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는 모습이 아니라 수면 환경이죠. 수면 환경이요. 예, 예. 그러면 수면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수면 환경이라는 거는 미국 소아학회나 그다음에 CDC, WHO에서 공통으로 공고하는 내용은 이제 아기는 바로 눕혀서 재워야 하고 그다음에 단단한 매트리스에서 재워야 되고 그리고 침대에는 잘 정리된 시트만 존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베개, 인형, 이불 이런 등 이런 거는 거기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쁘게 꾸며진 침대보다는 깔끔하게 비워진 침대가 더 안전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신생아 수면은 이제 예쁘게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아기가 안전하게 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아기 침대 위를 최대한 깔끔하게 비워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베키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 중에서 얼굴 가림 알림이 있더라고요. 네. 백회 AI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얼굴 가림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아기의 얼굴 위에 뭔가 덮여져 있다고 판단되면 알림을 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그게 뭐 얼굴에 뭐가 가려져 있는 게 사실 별건가 싶거든요. 아, 그렇지 않죠. 그게 문제거든요. 제가 문제가. 얼굴 가림은 거창한 어떤 사고 장면이 아니라 아주 어떤 평범한 상황에서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얇은 담요,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애기들 옆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두잖아요. 인형. 그다음에 이제 뭐 손수건 같은 걸 간혹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 속삭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기가 움직이다 보면 그것이 이제 얼굴 쪽으로 향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왜 위험한 거죠? 그게 이제 아기의 눈이나 코나 입, 손발 이런 게 모든 게 작잖아요, 아기는.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수건이 아기의 이제 입속에 들어갔을 때 아기가 이렇게 호흡하는 동안 그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기들은 왜 입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빠는 그렇죠, 그런 본능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빨려 그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 되게 위험할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또 아기들의 그 청각 자극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뽀시락거리는 이제 소리를 내는 인형이나 네네. 그다음에 이제 비닐 소재 뭐 어떤 장난감 같은 거를 쓰시는데 그런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애기 이제 재우거나 이럴 때 보면 애기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막 소리 막 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진공청소기 틀면 네. 좋아진다 뭐 이런 음,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애기 재우고 그 애들이 주변에 있으면 비닐이고 이게 얇고 그러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부모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위험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기가 이제 어떤 뒤집기를 하기 전이나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한 6개월 이전 정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엎드려 자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바로 영아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기도 해요. 그러면 백혜아이는 이제 아기의 심박과 호흡까지 레이더로 체크를 하니까 네네. 아기가 이제 심박과 호흡은 나타나는데 얼굴에 뭔가 덮여 있다라는 거는 뒤집어진 상황도 알림을 준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는 거네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그때 상황도 굉장히 아찔했었는데 저도
예, 좀 좋은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얼굴 가림 알림은 이제 어쩌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얘가 미리 이제 알아차려서 그 어떤 불확실성을 없애주고자 해서 우리가 얼굴 가림 방지 기능을 넣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험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올 수 있다. 특별한 경우도 나오지만 일상에서도 나올 수 있다. 쉽게 나올 수 있다. 혹시 그런 것도 위험한가요? 저기 소파 같은 데 있잖아요. 왜 네네. 애기 이렇게 수유하고 잠깐 그렇죠. 이렇게 물이 끓는다거나 아니면 뭐 택배가 왔다거나 배달이 왔다거나 해서 잠깐 소파에 두거나 아니면 뭐 낮잠 자면서 애기 이제 성인 침대에 같이 잠깐 누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위험한가요? 이제 국제 학습지에 보면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afe Sleep이라는 어려운데요. 어렵죠. 저도 영어 어려워요. 가이드에서는 아기를 어떤 소파나 안락의자, 성인 침대 같은 곳에서 재우지 말라고 권고를 해요. 사실 근데 네. 잠깐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있죠.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잠깐이면 괜찮겠지. 근데 사고는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잠깐의 순간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소파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소파의 경우 이제 돌침대 같은 건 딱딱하잖아요. 근데 네. 보통은 푹신하단 말이에요. 아, 그쵸. 푹신한 경우는 라텍스에다가 뭐 패드 막 깔고 이렇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아기가 예를 들어서 뒤집어졌는데 목을 못 가눠요. 네. 목을 못 든단 말이죠. 네네. 그럴 경우는 이제 전면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럴 경우는 질식 위험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선천적 질병을 가진 경우를 제외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가진 질병을 제외한 영아 사망의 30% 정도가 30%가요? 예, 부드러운 침구에 의한 사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럴 경우에 사실 몸을 이렇게 뒤집어도 누워 있다가 뒤집는 거, 음, 여기서 다시 또 한 번 뒤집는 음, 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목을 유지를 하고 몸을 이제 뒤집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 그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 있잖아요. 네. 그 골든 타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아의 경우 질식 상태가 1분만 지나도 질식하기 전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신경 손상 그런 부분에 가능성이 있어요. 뇌에 산소가 빨리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1분만 해도요? 예. 그래서 3분 이상의 경우는 이제 진짜 심각한 그 우리가 보면은 그 3분이라는 거 우리 그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3분 안에 뭔가 이렇게 숨을 다시 쉬게 하지 않으면 네. 그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저산소 상태가 갔을 때 네네. 그때는 뇌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뇌의 일부나 이런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도 영구적인 손상에 가까운 그런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단 네네. 3분만 해도? 네. 어. 그리고 5분만 지나면 생존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사 상태 잠깐 빠졌다가 나오는 사람들 성인들도 마찬가지 네. 여러 번 보셨지만 뭐 아예 기억력 상실이 된다든가 뇌마비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인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심박도 빠르고 그렇죠. 호흡도 가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성인들은 뭐 3분, 5분 정도 뒤에 그 CPR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뇌에 혈류가 공급이 돼서 정상적으로 깨어나시는 분도 계신데 아기들은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죠. 한국에서는 왜 아기를 좀 따뜻하게 재우는, 포근하게 재우는 그런 문화가 좀 많지 않나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이제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부모가 실제로 하는 습관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를 너무 꽁꽁 싸맨다든가 네. 아니면 침대 안에 이렇게 좀 아까 아기 옆에다가 이렇게 뭔가 장식을 한다든가 그리고 잠깐 이제 어른 침대에다 이렇게 눕히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애기한테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아기를 그럼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부모도 잠을 자야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부모도 자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사실은 모니터링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아기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부모 대신.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베키 아이 같이 이렇게 똘똘한 베이비캠이 있으면 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아기를 감싼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신생아 때는 속삭이 같은 걸 막 싸잖아요. 음. 그 이외에 뭐 거위털이나 뭐 이런 걸로 애를 덮어두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뭔가 아이들한테 좀 따뜻하게 해 주려고 이제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천을 위에 덮는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그렇죠. 온 생활 부분들이 방식.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랫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랫목 쪽은 뜨겁고 예. 또 공기는 차갑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기관지 쪽으로 안 좋아지고 그럴까 봐 많이 덮어두고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실내 기온 자체가 거의 뭐 22, 3도가 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덮는 게 애기한테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오늘 말씀하신 거를 한 줄 요약을 하게 되면 네. 아기의 수면은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다. 예. 그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그게 수면 환경인 환경을 거고요. 관리해야 됩니다. 네. 예. 침대를 비워라. 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보통의 부모님들이 꿈꾸는 게 분리수면이잖아요, 요즘요. 네. 그래서 같은 방에 있더라도 따로 자는 거나 음. 거기서 이제 다른 방에 자는 것까지 분리수면을 하기 위해서 왜 수면 데이터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et's party.